네, 화요일에 네. 도전. 네. 이 직업 어때요? 사회복지사 직업 어때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네네. 신문 하단에 유망 직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광고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하고 있던 차인데 잘 됐네요, 오늘. 저는 네. 일이 굉장히 심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어떤가요?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사실 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셔도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쵸. 광고 정보가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사회복지의 뜻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인데요. 네. 그래서 복지에서 복자는 복복자를 의미하고요. 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해서요. 네, 굉장히 뜻이 좋아요. 그래서 개인을 행복. 복된 상태로 나가게 한다라는 뜻이어서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좀 행복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의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래요. 뭔가 뜻깊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좋아. 네. 뜻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의 뜻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네네네.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 네. 뜻이 굉장히 이런 숨은 뜻. 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나 봐요. 그렇죠. 이런 좋은 뜻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저희가 이제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네, 사회복지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까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약자일 경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접점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일서부터 크게는 법률적,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는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청년, 노인, 예. 아동, 뭐 그러니까요. 가족, 예. 뭐 장애, 뭐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요. 곳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들은 뭐 직접 이제 현장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시행하거나 평가하는 일까지 네. 모두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들이군요. 좋습니다. 네. 네. 자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본인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사회복지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듯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만 있으면 사실 가능한데요. 이 자격증이 생각보다 이렇게 따기가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전공을 하신 전문대라던가 4년대 제도라던가 대학원으로 사회복지 전공하시면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네.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다 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도로 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격증이 3급은 2009년에 폐지가 됐고요. 2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따시거나 혹은 학점은행제로 따시면 되고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급을 따신 다음에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급을 따셔서 올라가시는 게 좀 더 편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이 처우라던가 황해조 조건이 많이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선 2급을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네요. 1급하고 네. 2급의 어떤 처음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니까 일단 어려운 1급보다는 2급을 먼저 좀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의 뜻만 듣고도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비전공자라든지 학사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기가 힘든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학점은행제는 과거 고등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시면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외에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요. 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딸 수가 있다. 네, 뭐 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 필수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필수적인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졸이지만 비전공자인 경우는 자격증 똑같이 필수 항목인 14과목 42학점을 취득하시면 아무래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네네. 이 자격증이 민간인지 아니면 국가공인 자격증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국가공인 국가공인 자격증. 자격증. 근데 네. 이게 42학점만 이수를 하면 어쨌든 이 자격증 딸 수 있다고 하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좀 너무 간단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일단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14과목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네. 14과목 필수 과목 좀 보여드리면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 법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어렵네요. 사회복지 실천론,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등해서 마지막 수업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총 14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수만 하시면 일단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십니다. 시험이 그래요, 없어요. 네. 오, 시험이 없는 유일한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시험을 보고 네. 이론만 뭐 풍부하게 지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습, 맨 마지막에 실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가요? 실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습은 현장 말한 것처럼 네.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조건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120시간을 채우셔야 되고요. 120시간 이요? 네,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이 8시간이고 현장 실습 해당 시설에 따라 주말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하시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청소년복지관인데 이런 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그 교육 중간에도 이루어지지만 교육 후에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빨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현장 실습 과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실습, 현장 실습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실습하고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120시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은 없지만요. 단번에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총 1년에 최대 14과목이고요. 한 학기당 8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어서 학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십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감안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그 14과목을 42학점을 이수하시려면 보통 2학기 정도가 소요가 되세요. 약 한 1년 정도. 네, 약 네. 1년, 빠르면 7개월, 길면 1년 정도를 소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한 학기 과목 진행하시고요. 바로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세요. 1학기 듣고서는 2학기를 바로 연결을 하시지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쉬었다 하셔도 학업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이거는 뭐 1년 지나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건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교육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요령 아니면 이런 교육원이 좋습니다 하는 뭐 나만의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2003년도에 사회복지 자격 기준이 뭐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그리고 평생학습 과정 이수자들 모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취득하고 나서 취득이 이렇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교육원조차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설립되고 있고 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4학점,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하고 필수 과목이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한 그 실습과 연계되어 있는 수업이 있는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은 교육기관도 있긴 있나 봐요. 네, 일단 수업이 14과목을 들어야 되는데요. 네. 14과목이 다 개설이 안 된 학원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학원에서 그 개설하면 안 되는 거 그러게 아닌가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서 4개 선택할 수 있는 20개 다 없고
조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선택의 할 수 폭이 있는 좀 좁다. 네, 그렇죠. 폭이 좀 좁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할 수 이수는 할 수 있지만 네.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그 학원에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 교육기관만 잘 선정을 한다면 뭐 이제 수업을 14명 과목을 다 네네네. 듣고 어떤 실습을 거치면 어쨌든 자격증이 주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 또 우리 주말엘라 분들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취업은 어디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각 지역사회에 좀 소속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나 보육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각 단위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보건소나던가 개인 병원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의사, 간호사랑 이렇게 팀을 이뤄서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활치료 좀 담당하고요. 사회경제적 원조를 위해서 의료사회사업가로도 활동할 수 있고 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던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전센터 등에서 일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그 그렇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사회복지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래요, 기관이라면 우리가 어디든 취업을 할 수 그래요.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취업처가 다양하죠. 정말 놀랐습니다. 예. 다양할 줄 몰랐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쭉 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2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조건 1급 자격증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급과 1급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뭐 취업처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처우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크게 생각이 다르진 들어요.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2급에서 좀 더 해야지 1급을 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예. 하고, 그래서 1급 자격증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2급 자격증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 2급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만 받으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네, 시험이 없다는 거. 네, 네. 시험이 없어서 모두 아까 계속 저희가 좋아하면서 얘기를 네. 했죠. 하지만 1급 같은 경우는 학위라든지 아니면 자격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롭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고시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을 봐야 되는군요, 1급은. 네. 그래서 1급 시험을 보았을 때 우선은 그 세 과목을 보는데 세 과목 자체 그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뭐 이 세 가지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는 한 60점 이상 네. 맞으면 합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일단 뭐 2급을 먼저 따시고요. 좀 경험을 경험을 해보시고. 하신 다음에 1급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럴 경우에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보게 되면 1급 자격증을 근데 2급 따신 다음에 예. 너무 이제 일에 지쳐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1급으로 도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그것도 좀 뭐 드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김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 같으면은 시험 싫어하시는 걸로 시험을 알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2급으로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되었던 1급이 조금 더 나은 그쵸. 처우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곳은 비슷비슷하게 되는데요. 일단 노인, 시도, 군, 읍면 등 또는 복지 전담 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것이 있다면 네. 일단 법무부 산하시설이라던가 군대라던가 기업체 등에서 일단 오.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도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경력을 쌓으시면요.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라는 자격증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예 이제 구체적인. 네, 그래서 의료 쪽으로 아예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셔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을 쳐준다고 하니까 1급 의료 쪽에 관심 많으신 사회복지사분들은 1급을 따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한 분이 전문이 되면 좀 전문직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또 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외에 또 다른 자격증을 따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 어떤 거 정도 뭐가 필요할 필요할까요? 까요? 글쎄요. 막막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상층이 아동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 저희 이제 과거에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평생교육사, 청소년 네.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취득하시면 도움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면서 활동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자격증, 그러니까 운전면허 자격증이 꼭 있으면 필요해요.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그건 필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있다면 좋을 만한 자격증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추가로 하나 더 자격증을 딴다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나만의 어떤 전문적인 그렇죠, 영역을 그렇죠. 가지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동 해봅니다. 심리치료 뭐 이런 그러게요. 자격증이 있으면 예. 일단 아동 쪽에 있는 복지의 최우선으로 네. 저 같으면은 채용을 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것도 무슨 예. 귀가 번쩍 공무원이요? 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이유가 네. 공무원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요, 일반 행정공무원이랑 다르게 일부 시험을 치시는데요. 네. 일단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약간 경쟁률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그만큼 많이 꼽기도 하거든요. 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2대 1, 2012년 같은 경우는 18.4대 1, 이번에 올해 8월 말에 시험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 21.1대 1로 조금 높아지고 있긴 해요. 네. 너무 높네요. 대학 그렇긴 입시보다 하지만 높네요. 공무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이 서울시와 그리고 나머지 시군군을 같이 합쳐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금 더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죠? 준비를 좀 하시고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 너무 예. 높으면은 서울 근교에 있는 타 지역으로 가셔서 시험 응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시험도 다른 거고. 네, 시험이 아예 달라요. 근데 처우는 뭐 이런 건 다 공무원이랑 어떨까요?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걸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쟁률이 센 공무원을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단 뭐 돈이라던가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요. 네. 연봉도요. 예, 그리고 처우는 다 공무원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 전에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예. 넘어서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할 그렇죠. 수 있다니까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직업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막 전화가 막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그 공무원 학원 들어가서 1년 내지 2년 동안 막 노력하고 하는 부분 똑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시. 예. 네, 고시 시험이라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마레라들의 그런 힘으로 저력으로 끈기 있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플러스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까지 패스하게 되면 정말 전문직, 그죠? 그렇죠, 평생 그렇죠. 직장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예. 경우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겠네요. 절대평가.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약간 부담은 있겠네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담감. 근데 지금 조금씩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도전하실 그래요, 때가 그래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하시는 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네. 사회복지 전담으로 뽑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으세요. 네. 그래서 또 복지잡 또는 복지인잡이라고 해서 지금 자막 나가시는데요. 거기 확인하시면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취업에 네.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이네요. 네. 자, 근데 사회복지사, 뭐, 자격도 자격증이고, 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만큼이야말로 좀 기본적인 자질이나 그럼요. 성향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고 이렇게 좀 네.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보다 좀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그래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 많이 잘할 것 해보는데 같은데요.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자질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회복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긍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약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적 정의, 실현, 이런 뭐 사명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가 체력적으로 조금 강하셔야지 그분들하고 상대하기도 조금 수월하시고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체력에서 조금 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어보세요. 다 서진 씨 잘 들어보세요. 네네. 사회적 정의, 네. 책임감. 중요합니다. 근데 체력을 봅니다. 네.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는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남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 그만큼 처우 급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높아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여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어떻게 되나요? 급여 부분에서는 뭐 국가기관이고 아무래도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고 사명감이 높으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1,800에서 2,000 정도 초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공무원이 되실 경우는 호봉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요. 뭐 급여도 급여지만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 일한다는 어떤 그러면- 희생 정신이 있으니까. 그럼 사명감이나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을 과연 얼마나 하는지 서진 씨 좀 여쭤봐 주세요. 저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 여쭤보겠네요. 일단 뭐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 환경이나 시간,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사명감만 갖고 24시간이라는 거 아니겠죠? 아예 설마요. 네, 사실 네. 그 수치화로 나온 기사로는요, 사실 이렇게 많이 야근하지는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네. 좀 야근도 좀 많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나셔야 되고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제한이 딱 있어서요. 사실 퇴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좀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주말 근무는 또 많이 안 하신다고 해요. 보통 많은 기관들, 70% 이상의 기관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요즘 보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뭐 학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앞으로 조금 직업적인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자격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980년대만 하더라도 4,000명밖에 인원을 종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요. 2012년에만 7만 7천여 개의 자격증이 배부가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총 많이 지금 막 56만 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일하시는 분들은 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일자리는 다 장롱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안타깝기도 예. 하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관련 인구를 일하는 분들을 7,000명 이상 늘려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일자리도 좀 많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도전하시면 쉽게 취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렇군요. 주말엘라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